멘탈 무너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많이 지쳐 있으실 겁니다.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는 그 감정.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정.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감정. 아니면 진짜로 어떤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고 그게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생각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누구한테 털어놓아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멘탈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 순간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무너질 때 우리가 하는 것들.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털어놓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아니면 혼자서 계속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은 왜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생각의 회로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면 뭔가를 계속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비슷한 상황의 영상을 찾고, 블로그에서 해결책을 찾고, 책을 뒤적이고 누군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더 지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상태는 생각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멘탈이 무너진 상태를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컵을 흔들었습니다. 흙이 다 올라왔습니다. 컵 안이 뿌였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저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저을수록 더 뿌얘집니다. 더 많은 흙이 올라옵니다.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흙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멘탈이 흔들린 상태는 흙탕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털어놓고 계속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생각으로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평소의 판단과 다릅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나중에 냉정해지고 나서 보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랑 끝내야 해. 이 일 그만둬야 해. 다 소용없어. 이 생각들이 그 상태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가라앉고 나서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지금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속 털어놓는 것이 왜 더 힘들게 만드는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거나 계속해서 털어놓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그 감정이 더 강하게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립니다. 다시 떠올리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온 감정이 또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그 사건이 더 커지고 그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는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걱정해줍니다. 이 반응들이 다 다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더 헷갈립니다. 털어놓고 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야기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더 무거운 경험. 이게 이 이유입니다. 털어놓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털어놓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에는 잠깐 정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와 핸드폰이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 멘탈이 흔들리면 핸드폰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틀거나 SNS를 스크롤하거나 카카오톡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뭔가를 보고 있으면 잠깐은 다른데 신경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순간들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잘 되고 있는 이야기들, 여행 사진들, 성과 자랑들.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내 상태와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핸드폰 속의 자극들, 알림, 뉴스, 영상들, 이것들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멘탈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뇌도 쉬어야 합니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내부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계속 보면 그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극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네 번째,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리지 마세요.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내는 문자, 그 상태에서 하는 전화,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론. 이것들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뒤 나중에 씻고 나서 그 문자를 다시 읽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걸 보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너무 지친 상태에서 그냥 다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며칠 뒤 멀쩡해지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그 판단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보이는 경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그 상태의 판단입니다. 평소에 나라면 내리지 않을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결정, 직장에 대한 결정,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정.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섯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하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사람.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흔들린다는 걸 압니다. 힘들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버티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사실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 충동을 참고 그냥 그 상태를 견디는 것. 마음이 흙탕물이 됐을 때 더 젖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버티는 강함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강함.
해결하려는 강함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강함. 그 강함이 결국 더 빠르게 가라앉게 해줍니다. 6번째, 정지가 필요한 순간을 알아채는 법. 그렇다면 언제 정지가 필요한 걸까요? 이런 신호들이 있으면 지금 정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생각의 루프. 머릿속이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상황을 계속 재생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말이나 상황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감정의 볼륨이 너무 커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가만히 있지도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계속 어딘가를 서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지쳐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집니다.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그게 지금 정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7번째,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잠깐 멈추는 것. 지금 이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잠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입니다. 산책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이 닿는 감각, 바람이 스치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습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는 음악을 그냥 소리로 듣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물의 온도, 냄새, 그 감각에만 있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에 집중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강제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에 있는 것. 그게 격해진 머릿속을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잠깐 벗어나는 것.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8번째,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감각이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너진 마음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감각들이 결국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흙탕물은 두면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드리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9번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것들을 하지 마세요. 지금 감정 상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보내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임시 저장해 두세요. 하루 지나고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SNS 스크롤을 멈추세요. 오늘 1시간만 핸드폰 없이 있어 보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털어놓는 것을 잠깐 멈추세요.
이야기할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세요. 그리고 대신 이것들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것에만 집중해서 따뜻한 걸 마셔보세요. 커피도 좋고 차도 좋습니다. 그 온도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냥 오늘 하루는 이래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보세요. 이게 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실제로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많이 감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온 겁니다. 그 무너짐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는 건 더 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탈이 무너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털어놓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 계속 해결하려 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 핸드폰으로 자극을 계속 받는 것, 이것들 대신 필요한 것은 정지입니다. 흔들릴 때 더 움직이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얻은 인생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 흔들리고 있는 분, 멈추고 싶은 분, 얻은 인생이 그 잠깐의 정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말없이 건네는 그 공유가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그대로 두세요. 그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냥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